10단원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10-1단원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 문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할 단원인데, 이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기후 변화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기후 변화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더워지는 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최근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더워지는 지구니까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또 특징이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고, 자, 그럼 기후 변화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이제 특징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 변화의 의미는 일정한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금 10년 뒤에 지금 현재의 기후가 같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 있지만 좀 10년 전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기후 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자, 어떻게 일어나는가? 홍수, 가뭄, 폭염, 폭우, 폭설, 태풍과 같은 비정상적인 기상 형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어제 예시를 들면 어제 그 서울 경기도 지역에 우박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특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우박이 내려서 이게 인간 생활에 엄청난 뭘 주기도 했다? 피해를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꿀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또 돼 있죠.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상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뭐다? 기후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의 어느 쪽은 되게 덥고 어느 쪽은 되게 춥고 어느 쪽은 되게 비가 안 오고 어느 쪽은 폭우가 내리고,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 극한호우라고 해서 이 기존에 막 내리던 비하고는 절대 다르게 어떤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그런 스콜 같은 그런 비가 많이 내렸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이 있고 항상 기후 변화에는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은 태양의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가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태양 표면에 있는 흑점이라는 게 있죠. 그 흑점의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뭐 태양풍, 그 다음에 뭐 태양에서 보내주는 그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그 햇빛, 그리고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에 큰 변화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나 아니면 지구의 기상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태양의 변화. 자, 그 다음에 화산의 분화 등이 또 영향을 주겠죠. 화산의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가 많이 발생하잖아, 맞죠? 그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 화산재 구름이 생기게 되면 지구 표면에 기온이 뭐 될 수 있다,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의 생장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 거의 대부분의 현재의 기후 변화는 인위적 요인이 큽니다. 자, 산업화 이후에 석탄석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이 화석연료에서 연기 같은 게 나타나죠. 우리 무슨 공장에서 굴뚝에서 막 연기 나는 거,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온실가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뭐 과학 시간이나 들어봤겠죠. 이 온실가스는 지구가 햇빛을 받으면 일부 요소를 이제 반사시켜서 이제 외부로 보내야 되는데 그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만들죠. 그래서 지구 표면은 계속적으로 뭐 된다? 기온이 뭐 되게 된다? 상승하게 되는 형상이에요. 이 온실가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왼쪽에 보시면 지구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 잘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기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다라고, CO2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CO2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 화석연료의 소비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워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위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후변화는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마찬가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핵심을 기억해야 될 건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가스는 CO2, 이산화탄소고, 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이제 어떤 요인이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식물이 있어야 되겠죠. 식물의 광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아마존 같은 그런 숲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아마존을 뭐 하면서 개발하면서 숲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아니면 개간을 하게 되면 이 숲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면 산소는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안 해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강해지면 온실가스의 효과가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강이나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 같은 열대림이 뭐 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옆에 가서 자료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료 1번인데 기후변화의 원인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 또는 이 그래프가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자신감 업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지구의 기온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되는 걸 보일 수 있고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2000년대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뭐 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지구의 연평균 기온도 상승하고 있고 지구의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도 점점 뭐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평균 해수면이 19cm 상승했다고도 돼 있어요. 바닷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빙하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기후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후변화 파트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우리 생활에 그런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빙하가 감소함에 따라서 뭐가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자,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해수면이란 것은 해안선이야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면 육지가 잠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빙하가 있는 곳은 주로 무슨 기후 이상이죠?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쪽이 되겠죠.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얼음이니까 녹아요.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녹은 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죠? 바다로 가겠죠. 그래서 남극, 북극, 그 다음에 내륙 산지, 뭐 알프스나 히말라야의 눈으로 덮여있는 이런 곳에 빙하가 점점 뭐 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그린란드라고 해서 덴마크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린란드 지역을 보시면 원래는 이 그린란드니까 땅이 녹색인데 워낙 북극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8일과 2012년 7월 12일 날 이 빙하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자, 대규모 해빙이 일어나 불과 4일 만에 빙하가 녹는 지역, 붉은색이거든요. 붉은색 지역이 97%로 늘어났고, 이쪽 북극 지역의 바다의 빙하, 해빙이 점점 뭐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고, 여름에는 더욱더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얼음이 녹으니까 원래 땅 색깔이었던
초록색 땅이 진짜 그린란드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실제로 해안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땅이 좀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빙하가 녹은 물이 이제 바닷가로 들어가서 바닷물이 다시 우리 육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되고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해안의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저지대 국가,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피해보는 지역, 첫 번째 해안 저지대, 두 번째 우리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 맞죠? 섬나라, 몰디브, 투발루, 나우루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섬나라에는 지금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막 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면 해일이 발생하는데 해일 피해도 점점 크겠죠. 특히 이 몰디브, 투발루, 나우루라는 섬들은 점차 바닷물이 잠기고 있어요. 바닷물에. 그래서 국토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수면이 너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해안가 도시들, 부산, 인천 이런 도시들도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기상 이변, 이상 기후 이런 거의 원인을 한번, 이게 왜 증가, 이런 특이한 기상 이변이 왜 증가하는지 한번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후는 지구 대순환이라는 게 있어. 지구 대순환. 지구 대순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이 기후에 대해서 무슨 점을 맞춰 나가요? 평균점을 맞춰 나가야 돼. 그래서 태풍이 더운 지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덥지 않는 지역으로 불어주면서 태풍이 열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이 이변이 발생하면 좀 더 특이하고 좀 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기후는 대기의 또 해류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그 다음에 더워지면 바닷물도 따뜻해지겠죠. 해류가 변화하면 기상 이변은 계속 많이 일어나겠죠. 자, 첫 번째, 기온이 높아지면 무슨 양이 증가한다?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이 뭐해져요? 부족해져요. 다 증발하고 없겠죠. 그리고 그 증발한 물이 다시 규모가 큰 비로 많이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태풍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아무래도 민물이 많아지니까 염도가 많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염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데, 그 염도가 낮게 되면 해류의 순환이 약간 꼬이겠죠. 그래서 해류의 순환을 뭐 한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이변에는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태풍, 홍수, 폭우, 가뭄, 폭설 등이 빈번해진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기상이변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 피해가 증가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원래는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쯤에 오면 태풍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가 그대로 덥고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강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맞죠? 두 번째, 폭염, 열대와와 같은 여름철의 고온 현상이 되고 증가하고, 또 반대로 겨울이 되면 북극 한파와 같은 혹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강수의 강도도 증가한다. 우리 이런 거 보고 이제 극한호우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도 그래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서울 강남에 막 배수가 안 돼서 막 물 막 넘쳐서 차가 잠기고 이랬었잖아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염분은 이제 소금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야는, 그리고 이제 밤의 온도가, 밤에 가장 시원할 때 있죠. 여름에. 그때 온도가 25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더운 밤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설명으로 다시 가서, 세 번째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다. 자, 그러면 원래 자연에 살고 있는 이 동식물들의 생활 터전이 이 기상 이변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물의 온도가 늘어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이 수온에 민감한 게 어종이잖아요. 맞죠? 물고기들. 물고기가 갑자기 변한 그 물의 온도에 죽거나 아니면 수온이 낮은 고위도 수역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무슨 지역에 사는 어종? 한류, 차가운
바다에 사는 어종이 더 차가운 바다를 향해서 어디로 간다? 북극이나 무슨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남극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에 주로 먹는 그 동해안에 뭐 영덕 대게나 울진 대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울진하고 영덕에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더우니까 어디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오히려 막 그 더운 지방에 사는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고 있고, 뭐 해파리도 우리나라 바다를 지금 뒤덮고 있고 이러고 있죠. 다음 두 번째, 동식물의 서식지 분포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자, 고산식물은 산 높은 곳 사는 건데, 서늘한 곳이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인데, 지구가 더워지면 자기들이 원래 잘 생산이 되던 서늘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 땅이 좁아지겠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고산식물은 오른쪽에 보시면 높은 산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다년생 풀과 키가 작은 관목 등이 있다라고 돼 있죠. 얘들이 살 곳이 없어. 얘들이 지금 고산식물은 산이 높은 곳에 있어서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얘들이 지금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자, 이렇게 산이 만약에 있으면 원래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 이상에서는 살 수 있는데, 지구가 너무 더워지니까 이 지역이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면 면적이 점점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멸종 위험 증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고산식물들이 범위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멸종을 하게 돼서 이제 종이 사라지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뭐 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귤 같은 게 대표적인, 남해안 귤 재배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귤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이제 재배가 가능했어. 왜냐면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따뜻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된다? 남해안에도 이제 귤밭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더운 날 대구에 뭐 자기 아파트에 바나나가 자라더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식물의 개화 시기 단축. 자, 이건 너무 중요하고, 자, 우리 벚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 벚꽃 하면 한 4월달 원래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올해는 4월 전에 벚꽃이 져버렸어요. 따뜻하니까 일찍 개화하는 거야. 이런 꽃들이 어떻게 개화한다? 일찍 개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벚꽃 축제에 4월 달에 잡아놓은 지자체들이 있는데, 4월 달에 벚꽃 축제 못 했잖아요. 벚꽃 없이 했어요, 벚꽃 축제를.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식물의 서식지가 당연히 변화하겠죠.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안 자라고 다른 지역으로 자라거나, 그럼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같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더워지면, 이 날씨가 덥고 습하면 해충들이 많아요. 모기, 파리,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뭐가 많다?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이 뭐 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모기, 파리 때문에 말라리아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더워지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넉넉히 당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없는가? 지구에서 해결책을 여러 번 제안을 했죠. 그 제안하는 해결책을 주로 어떤 게 있었든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기후변화의 피해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지역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자, 배출은 선진국이 주로 하죠. 또 일부 개발도상국이 하죠. 그러니까 배출량이 가장 전 지구가 같은 양을 배출하는 건 아니죠. 맞죠? 자, 그런데 피해는 다 같이 보죠. 피해가 전 세계에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떤 친구가 더러운 것을 교실에 뿌렸는데, 뿌린 친구는 한 명밖에 없지만 피해보는 건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맞죠? 자, 지구온난화의 대처 방안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켜야 된다. 떨어뜨리든 감축시켜야지 되는데, 그거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기업 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다 되어 있죠. 자, 일부 선진국에서는 각각의 기업들에게 그 일정 한 1년 기준에 일정 양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돈으로 받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A 기업의 회장인데 이번에 오랫동안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해서 탄소 배출권이 남았어. 그러면 그거를 다른 회사한테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라별로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는 여러 나라가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후변화 협약은 바로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협약이 최초의 협약이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한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을 마련한 것은 97년 일본에서 모여서 협정을 한 교토 의정서예요. 자, 이 리우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뭐했다?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토 의정서가 종료가 되고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연합에서 같이 한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약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파리 협정이 되겠죠. 뭐 탄소 배출 50% 이하로 줄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 요거에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차이점을 잘 봐두셔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교토의정서는 마찬가지로 97년, 파리협정은 2015년입니다. 자, 교토의정서는 대상 국가가 주요 선진국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해서 선진국이 주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책임도 선진국 위주로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파리협정은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입니다. 모두. 자, 모두. 자,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교토정서의 목표는 선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한다? 1990년대에 대비해서 5.2% 감축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협약을 한 겁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도 이내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좀 차이점이 있고, 자, 결정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주요 내용이에요. 자, 교토정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죠. 책임 대상을 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게 포인트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 선진국이면 온실가스 감출량,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감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고 목표치를 설정했고, 누구만? 일부 선진국만. 자,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같이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뭐하자? 분담하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키자,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교토의정서는 그 강제성은 좀 떨어지고, 파리협정은 국가들마다 반드시 자기들이 해낼 수 있는 목표치를 제한해서 이루는 걸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이 조금 더 강제성이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국제적인 문제였고, 자,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전기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전력을 만들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제로 탄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를 중립화시키는 탄소 중립화 정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가서 이제 나머지 안 봤던 자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번을 보니까 몰디브, 자,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나라였죠. 몰디브에서는 그 국무회의, 이제 국무회의죠.
대통령이랑 그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국무회의를 이벤트 성격으로 물 안에서 들어가서 합니다. 그 이제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해수면 밑에서 이렇게 책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뭐 되고 있다, 이제 그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 자, 그 다음 자료 3번. 지구가 계속 더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자, 1도가 상승해서 이제 안데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고 언 땅이 녹고 있다. 땅이 녹아서 건물들이 뭐 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게 되겠고. 자, 2도가 올라가게 되면 남아프리카와 지중해 물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 열대 지역의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다 돼 있죠. 이 지중해랑 남아프리카는 대표적인 무슨 기후에 또 속해요? 건조 지역에 속해. 근데 건조 지역인데 온도가 더 올라가면 비가 더 안 온다는 거죠. 그 다음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최대 식물의 50%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4도가 올라가면 자, 계속적으로 물 공급량이 줄겠죠. 이쪽 지역에서는 물 공급량이 줄고 최대 3억 명이 또 해안가에서 반대편에서는 또 홍수가 발생하네. 자, 5도씨가 상승하면 도시가 잠기고 6도씨가 상승하면 90%가 멸종하게 된다는 우리가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점차 상승해서 어떻게 된다? 빙하 감소, 농작물 생산량 감소, 기아, 생물종 멸종, 그 다음에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이상기후 또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 국제협약을 맺었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쉬운데 내용이 쉬울수록 출제는 좀 까다롭게 하니까 본문을 잘 보시고 공부를 진지하게 해주셔야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